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50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세 번째 얘기인데 세 번째 얘기는 본문의 플라톤은 왜 철인 정치를 주장하였는가 이 얘기예요. 철인 정치, 이 철인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습목표, 이 단어의 학습목표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철인 정체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파악.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상적인 국가라는 얘기는 일종의 이상사회예요. 이상사회. 이상사회의 결론은 뭐죠? 조화입니다. 조화. 그래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데이만토스, 저희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출산과 관련해 어떻게 아이들을 낳을 것이며 일단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애를 낳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자 공유의 문제 전반에 대해 언급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서 줄곧 기도. 처자 공유의 문제.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모두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걸 자세하게 말하기란 쉽지 않다네. 그건 앞서 말한 상황물보다 훨씬 의문의 여지가 많으며 언급된들 믿지도 않고 의문만 제기될 것이기 때문일세. 이거 자체가 공유의 문제가 의문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출생과 그것에 상응하는 양육을 규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적합한지 고찰할세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출생과 그것에 상응하는 양육을 규정하는 일관성 유지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고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어떻게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양치기 개들 중 암컷은 수컷이 지키는 것과 똑같이 함께 지켜야 하고 그랬어요. 사냥도 함께 하며 그 밖의 것들도 공동으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암컷이 새끼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며 집안에만 머무르는 반면 수컷은 바깥짓을 하고 양떼를 보살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암컷과 수컷의 역할을 지금 양치기 개에 비유를 한 거예요.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암컷은 지금 수컷이 하는 일을 공동으로 똑같이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암컷은 새끼를 출산 양육을 하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안 하고 집안에 머무르는 반면 수컷은 바깥짓을 하고 양떼를 보살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이 두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암컷 수컷 할 거 없이 모두 일은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여성은 힘이 더 약한 존재로, 남성은 힘이 더 강한 존재로 대하는 것만 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강약만 제외하고는 모두 할 수 있는 거는 동일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자들을 남자들과 같은 목적에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랬어요. 여자들에게도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자들에게도 같은 것을 가르쳐야만 하네. 우리는 대머리인 사람들의 본성과 장머리인 사람들의 본성이 같은지 다른지를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을 것째. 우리가 그들의 본성이 서로 다르다는데 동의해 보세. 만약 대머리와 장발들이 본성이 서로 다르다고 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인 사람들이 제왕 노릇을 할 경우에는 대머리들은 모두 제왕을 해야 되고 장발인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게 하고 반대로 장발인 사람들이
지금처럼 대머리가 제야국 노릇 하듯이 이 제야국 노릇을 할 경우 대머리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게 할 것일세 이렇게 얘기가 되죠. 왜? 이게 역할이 있으니까 역할. 각각에 있어서의 역할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이게 생산자에도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자의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게 제화국이 있고 누구가 있고 누구가 있고 누구가 있고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이 있으면은 대머리인 사람들이 제화국 노릇할 때는 장발은 그걸 못하게 하고 만약 장발이 제화국 노릇하면 대머리가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글라우콘이 정말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자네는 이 다음의 것을 보게 되면 우스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걸세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에게 공유될 것이며 그랬어요.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가 개인적으로 동거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네. 또한 아이들도 공유하게 되어 있고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알게 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아이도 자기 부모를 알게 되어 있지 않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여자와 모든 아이들은 공유를 할 뿐이다. 누가 부모가 아니야 모두가 부모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뭐 이번 파도는 아까 것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또한 그것이 유익할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것이 유익할지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네. 여자들이나 자식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 정말 가능하기만 한다면 최선의 것이 되리라 생각하네. 일리 있는 말은 말이에요. 그쵸?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지에 관해서는 엄청난 논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글라우콘도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럼에도 한 사람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국가야말로 가장 잘 지배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국가야말로 가장 잘 지배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한 국가가 진행되는 상태를 한 사람에게 동일한 상태로 적용을 한다면 가장 잘 지배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손가락을 다쳤을 때 우리의 영혼과 신체를 하나의 체제로 결합하고 있는 전체 유기체가 이것을 알게 되네 그랬어요. 전체는 고통을 겪는 부분과 함께 고통을 느끼네. 자, 내 몸에 있어서 이 손가락이 아프게 되면 내 몸 위의 모든 곳에 이 아픔을 모두 느낀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손가락에 통증이 있다고 말하는 걸세. 그렇다면 국가는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을 겪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 일을 겪은 자가 자신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국민은 국가의 일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로 본다면은 국가 전체가 이렇게 나눌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그렇습니다. 가장 훌륭하게 다스려지는 국가는 이처럼 한 사람의 상태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네. 수호자들에게는 사적인 주택과 토지, 소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했던 것 같기 때문일세. 그러니까 수호자들은 아무것도 가지면 안 돼요. 봉급위에. 오히려 이들이 진정으로 수호자들이라면 수호해준 대가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생활비를 받아서 그들 모두가 공동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었지. 어떤가 이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고소나 소송이 거의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몸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사유하는 것이 없고 다른 것들은 모두 공유하니 말일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호자들도 내가 소유하는 게 하나도 없이 모두 이제 돈을 지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 모두가
공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가장 큰 파도에 비유했던 그 문제에 이르렀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국가에서 군왕들로서 다스리거나 아니면 현재 이른바 군왕 또는 최고의 권력자로 불리는 이들이 진실로 충분히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게 되지 않는 한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한데 합쳐지는 한편으로 다양한 성향이 지금처럼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따로따로 행해가는 상태가 강제적으로나마 저지되지 않는 한 글라우콘 국가들에 있어서, 아니 내 생각으로는 인류에 있어서도 나쁜 것들의 종식은 없다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자세히 말해온 그 정체가 결코 가능한 한도까지 성장하여 햇볕을 보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그러니까 이 정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정치 체제에 있어서의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4개 중에 나쁜 형태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혜를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여기에선 지금 지금 철학자들이 국가들에서 군왕들로서 다스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면서 여기까지 되는 거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나쁜 사례가 되겠죠. 나쁜 사례. 여기까지는 이게 군왕들로서 다스리거나, 그러니까 철학자가 다스리거나 철학자가 다스리지 않는다면 글라우콘은 국가들에게 있어서, 아니 내 생각으로는 인류에게 있어서도 나쁜 것들의 종식은 없다네. 나쁜 것들의 종식은 없다네. 나쁜 것들이 끝나지 않고 스멀스멀 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자세히 말해온 그 정체가 결코 가능한 한도까지 성장하여 햇빛을 보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자, 우리 여기에서 지금 보면 변증론이라는 게 있는데 변증론을 한번 살펴봅시다. 변증론은 그리스어 디알렉티케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문답법 그랬어요. 문답법. 그래서 플라톤의 경우는 상대 없이 혼자서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변증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상대 없이 혼자서 마음속으로 하는 거, 대화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게 성찰해 보는 거, 성찰해 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주장과 반론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조금씩 밝혀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주장과 반론을 통해 이거를 변증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근거를 필요하지 않는 최고의 존재, 곧 이데아를 인식하는 데 사용된다. 더 이상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최고의 존재인 이데아를 인식하는 데 이 변증론을 이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플라톤은 메타피지컬한 세계와, 그러니까 형이상학이죠. 그 다음에 형이하학 한 세계를 이원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로 통일했다. 자, 플라톤에 있어서,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이원론이 아니었어요. 이원론이 아니었는데 이 이원론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서 점차 이원론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변증론이라는 부분이 이게 주장과 반론을 통해 사물의 본에 나가는 방법 그랬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는 경물치지거든요. 경물치지인데 이거는 이성을 통해서 헤아려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가시적이고 더하기 빼기 가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둘은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 서로 불가분으로 하나의 세계이다 그랬어요. 서로 불가분으로 하나의 세계이다. 이 두 세계가 하나 되어 전체 수학이라는 세계를 완성시키고 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형이상과 메타피지컬하고 피지컬, 형이하의 세계가 같이 섞여 있다니까요. 섞여 있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이론론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지금 이것을 얘하고 얘를 구분을 해서 이원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서양에서 이게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철학자, 필로소퍼스로, 그리스로는 필로소퍼스예요. 지혜를 사랑한 자. 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나 진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나 진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진리 자체, 이 진리 자체가 나와 일치감이 되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플라톤은 철학자라는 것은, 우리는 여기 철학자라는 것은 동양으로 얘기하면 천인합일의 상태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플라톤의 이상국가 천인정치 봅시다. 플라톤은 이제 이상국가의 특징에 대하여 당시의 그 사회적 관습과 달리 매우 혁신적 구상을 했다. 그는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시면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할까봐 많은 걱정한다. 그럼에도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통해 자신이 구상하는 이상국가의 조건을 밝힌다. 이상국가의 첫째 조건은 남녀평등 그랬어요. 남녀평등. 두 번째, 처자공유와 사유재산 금지. 세 번째, 철인정치 그랬어요. 예. 남녀평등, 처자공유와 사유재산 금지, 철인정치. 플라톤은 감각이 아닌 이성에 의해 각 사물의 본질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고, 좀 그 자체의 본성을 파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오직 변증론을 통해서 가능하다. 변증론은 각 사물의 본질, 곧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변증론은 각 사물의 본질, 곧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며, 이 궁리학, 변증론이라는 건 궁리예요. 궁리, 경물, 치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변증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나아가 이데아 중에 이데아인 최고의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은 이때 각 사물의 본질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조리, 이치, 각각의 이치, 조리를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사물의 본질, 곧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 이게 조리, 경물, 치지, 궁리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데아 중에 이데아인 최고의 이데아 그랬을 때 이건 뭐예요? 하늘에 있친 천리 또는 이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치. 그 조음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음의 이데아는 이치는 진리는 이치 진리 이렇게 돼요. 진리는 다른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원인으로 오직 이성에 의해만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오직 이성에 의해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에서 이성이 헤아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잘 맞지가 않아요. 이성에 대해서 이거 설명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철학자는 바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며 철인의 통치란 이성에 근거한 알에 대한 통치이다. 이게 지금 여기에 이성이란 말의 표현이 플라톤의 이성의 개념하고 지금 다르게 우리는 그 해석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 철학자에 의한 통치란 이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의 통치를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교육을 받은 이상적 통치자가 나타나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대한 오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토록 많은 오해를 받고 더구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플라톤은 왜 이상국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장 완전한 국가란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도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자 이거 보세요. 가장 완전한 국가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패러다임 또는 기준으로서 필요하다. 플라톤은 현실 정치가는 아니었다. 비록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바 이상국가, 이상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5가지 정치체제, 이거 보고 이성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플라톤이 제시한 5가지 정치체제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게 정치체제, 5가지 나라의 형태와 영혼의 상태인데, 보세요. 정치체제, 군주제, 최선자 정책 그랬어요. 이게 군주제니까 이게 결국은 철인이 하는 철인 정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영혼은 훌륭하고 올바르다. 이게 철인 정치의 실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는 질서, 조화의 질서를 완성한 곳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명예제. 여기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힘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센 놈. 그러니까 명예와 승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덕이지만 여기는 덕이 아니죠. 이게 덕이 아니라 욕망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명예제에서 그 다음 뭐예요? 과두제, 근권제, 부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경제력, 여기에는 이 힘, 권력, 이거죠. 권력, 경제력. 돈으로 가지고 다스리는 거. 민주제, 자유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 이때의 민주제는 백성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자유민이라고 해서 되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함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무질서 이렇게 되죠. 이게 요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참주제 이건 독재예요. 독재. 사악하고 올바르지 않음. 참주제는 독재예요. 결국은. 그래서 맨 마지막은 독재로 넘어갑니다. 이때의 민주는 지금의 민주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가장 훌륭한 국가 사람을 말씀해 주세요. 정체로서 정체가 지금 5가지죠. 여기 보면 군주제, 명예제, 과두제, 민주제, 참주제. 언급할 가치가 있으나 결함이 있는 것들이 4종류가 있고 그것을 닮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는 크레테 라코니케식 정체, 명예 지배 정체 일세 그랬어요. 이 명예 이거는 이제 야심과 권력가죠. 그다음에 둘째는 나쁜 것으로 가득 찬 과두 정체 그랬어요. 이 과두 정체 근권이에요. 이게 돈. 세 번째는 과두 정체와 화합하지 못하는 민주 정체 그랬으니까
얘하고 화합, 부자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이거니까 이게 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과도체제화하지 못하는 민주정책,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인 그 요구사항이 이게 많은 거를 얘기를 하는가 봐요. 어떻게 보면 여기 노동자 정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넷째는 이 모든 것과 아주 다른 것으로 말기적인 질병이라고 했은 참주제, 이건 독재예요, 독재. 그래서 이처럼 정체의 종류가 여럿 있듯 인간들의 기질 종류도 그만큼 있게 마련이다. 저는 그것들이 다른 데서 생겨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의 형태들의 5가지가 있다면 개인들의 영혼 상태도 5가지가 있을 걸세. 그래서 먼저 최선자 정체를 닮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지. 그런데 최선자 정체에서 훌륭한 자식들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하면 왕권이 이렇게 쭉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태어나지 않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네. 그래서 라포니케식 정체는 최선자 정체와 과두 정체의 중간으로 스파르타식 정체죠. 이것에 따라 생기는 사람은 승리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네. 이 두 번째죠. 예. 그리고 과두 체제는 정체는 부자들의 통치, 근권 정치라고 가난한 사람은 통치에 관여하지 못하네. 그 명예 체제, 명예 정체가 과두 정체로 바뀌는 원인은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에서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과두 정체는 민주 정체로 바뀌는 것에 대해 좋은 것에 대한 최대한 부유해져만 한다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때문이네. 그래서 한 국가에서 재물이나 부를 중시하면 시민들 사이에서 절제를 충분히 갖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낭비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된다. 민주체대 이게 후진국이 된다는 거는 절제 능력이 없이 제법대로 자유분방하게 말이 자유분방이지 엉망진창의 삶을 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민주정체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겨서 생기게 된 것으로 그들은 다른 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주의거나 추방한 다음 나머지 사람들에겐 평등하게 시민권과 관직을 배정하면 멋대로 할 수 있는 이 공산주의네요, 공산주의. 민주정체는 무법하고 무정부직이면 누구나 제멋대로 할 수 있게 사형이나 추방행성으로 받은 사람들로 감옥에 갇히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래서 한편 가진 자들이 재산을 빼앗아서 나눠주는데 앞장서는 민중의 선도자는 처음엔 모두에게 미소를 보내고 자신이 참주가 아니라고 하면서 독재하는 사람은 언제 독재라고 그래요? 독재라고 얘기를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잘해줄게 약속을 한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채무에게 벗어나게 해주고 민중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네. 나아가 민중을 보호하기 명분으로 자신의 경호대를 요구하고 결국 모든 적을 타도한 뒤 완벽한 참주가 되네. 그랬으니까 결국은 독재를 하기 전에는 뭐예요?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잘해주는 듯 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민중을 감히 폭행하는 사안이 일어나며 마침내 참주는 친부 살해자가 되며 결국은 뭐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면서 자리를 뺏는 거죠. 결국 민중은 참주가 탕진한 재물을 지원하다가 허리가 휘고 국가는 점점 가난하게 된다네. 따라서 참주적인 사람은 언제나 광적인 욕망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 혼란과 후회로 가득하게 될 걸세. 이거 독재예요, 독재.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지 국민은
이빨림이라는 거죠. 자, 이상국가와 현실국가의 통치 구분 그랬어요. 플라톤은 국가 법률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국가와 법률에서 서로 다른 관점. 국가에서는 비록 실현 가능성이 적지만 이상적인 국가를 구사, 가장 지혜로운 자에게 통치되어야 함을 주장. 법률에서는 그랬어요. 현실적인 국가의 근접, 차선책으로 법에 의해 통치. 이게 차선책이에요, 차선책. 전자는 철인 정치, 후자는 법에 의한 지배. 근데 후자는 법에 의한 지배가 이게 법가에처럼 법치로만 드러나면 이거는 그 다음은 이게 참조로 가기 전 단계가 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게 법에 의한 지배 이 부분은 이때 이 상황을 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플라톤 자신도 이상국가의 실현을 보여달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상국가의 실현은 어렵다. 그럼에도 플라톤은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해법 제시, 철학자가 통치를 하거나 통치자가 진정으로 철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상국가가 실현이 된다. 이상적인 통치자가 있는 국가는 법에 의해 구속받지 않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도덕의 실현이 되고 자율적으로, 타율이 아니에요. 이게 법에 의한다는 건 타율이거든요. 이게 자율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상국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통치자가 없거나 좋은 것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 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법이 나오는 건데 그 법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상적인 국가체제와 개인 영혼의 타락 과정 한번 봅시다. 플라톤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체제와 개인의 영혼은 차례로 타락한대요. 이게. 자, 우리는 아무리 순수해도 얘네가 이 순수함을 지속하는 게 이게 무척 힘들거든요. 이게 지속하는 게 힘드니까 결국은 이게 점차 타락의 순서로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곡선을 띄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명예자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타락하고 이상국가의 체제에서 뭐예요? 명예대로 타락하고 두 번째는 과두제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타락하고 세 번째는 민주제와 맹목적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타락하고 네 번째는 참조제와 불의에 따른 사람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모든 것은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체제도 영원히 지속하지 못하고 쇠퇴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정치체제가 변하는 것은 지배계층의 변화와 내분에서 이거는 지금도 현실이 똑같아요. 플라톤 정확하게 봤네. 정치체제가 변하는 것은 지배계층의 변화와 내분에서 비롯된다. 한편 플라톤에 따르면 과두제적인 인간은 욕망이 주인이 되어 이성과 기계를 노예처럼 부린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여기는 이상적인 국가 체제는 이게 이성이 욕망과 기계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얘 때부터는 이게 지금 이성이 서서히 지고 있다는 얘기죠. 민주제적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방종을 자유라고 찾다. 즉 무질서의 극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법과 무정부적이다. 마지막으로 참주제적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독재예요, 독재.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만다.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지만 국가적으로는 뭐예요? 가장 후진국으로 다시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나가 그는 믿을 수 없고 올바르지 못하며 경건하지 못하고 친구도 없다. 믿을 수 없고
올바르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친구도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 온갖 악행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키우는 자이다. 이 모든 것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며 자기 주변의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참주예요. 참주. 독재. 이게 참주적인 사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플라톤의 국가편을 마치겠습니다.